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13일 수요일 굿모닝 시카고 데일리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공화당이 연방 하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선거 결과 집계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연방 하원의원 선거 획득 의석수가 공화당이 218석을 기록해서 과반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치솟은 물가에 저축액이 빠르게 줄면서 신용카드 빚을 지는 은퇴자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신용카드에 의지하는 은퇴자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트럼프 위기의 초대형 추방작전에서는 형사범죄자와 최종 추방령을 받은 이민자들부터 우선 체포해서 추방하고 일터 급습도 재개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로 분류되는 보충 플랜을 운용하는 민간 보험사들이 간단한 홈케어 등의 과도한 비용을 청구해서 한 해에 수십억 달러씩 챙기고 있는 것으로 연방보건부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생아 백일해가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일해는 보르테텔라균에 감염돼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으로 100일 동안 기침이 멈추지 않은 데서 명칭이 나왔습니다. 4일에서 22일간의 잠복기를 거친 뒤 발작적 기침과 우파는 숨소리를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난 11일 오전 데스플랜시의 미군 참전 용사회 주관으로 열린 베테랑스 데이를 기리는 행사가 100여 명의 참전 용사들과 가족들,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석하며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7일 목요일 오후 메인타운십 이진 교육위원과 할리킴 레이카운티 재무관, 장혜라 시카고 옥타 무역인 협회장과 박재간 옥턴대학교 정치지망생이 일리노이주 북서쪽에 위치한 볼로시를 방문해서 시장을 만났다고 합니다. 오는 12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시카고 예봉교회에서 시카고 교협 총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공화당이 연방하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선거 결과 집계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연방하원 의원 선거 획득 의석수가 공화당이 218석을 기록해서 과반을 넘어섰습니다. 연방하원은 전국 50개 주에서 총 435명을 뽑게 되는데 과반인 218석이나 그 이상을 차지하는 정당이 다수당이 됩니다. 이에 따라 공화당은 지난 2022년 선거에 이어서 또다시 연방하원 집권당의 위치에 오르게 될 전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이미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고 연방상원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52석을 확보해 이미 과반인 50석을 훌쩍 넘어서 다수당 지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연방하원까지 공화당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싹쓸이하면서 2기 임기 초반 트럼프 당선인의 국정 운영에 큰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치솟은 물가에 저축액이 빠르게 줄면서 신용카드 빚을 지는 은퇴자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신용카드에 의지하는 은퇴자가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근로자복지연구소가 지난 7일 발표한 새로운 여론조사에 따르면 올해 62살에서 75살 사이 은퇴자 68%는 카드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년 전 같은 조사에서 40%, 4년 전 43% 수준이었는데 큰 폭 늘어난 겁니다. 여윳돈이 없는 이들도 같이 늘어났습니다. 올해 조사에서 3개월치 비상금이 있다고 답한 은퇴자는 59%로 나타났으며 이는 2년 전 69%보다 감소한 수치입니다. 은퇴자들이 한정된 월소득 부족분을 신용카드로 메꾸면서 이들의 미래에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로자복지연구소 연구전략가는 고정수입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들 사이에서 이러한 추세가 나타난 건 심각한 문제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빚은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개인에게 더 큰 부담을 안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방준비제도에 따르면 지난 8월 신용카드 평균 이자율은 무려 23%를 넘어섰습니다. 트럼프 2기의 초대형 추방작전에서 형사범죄자와 최종 추방령을 받은 이민자들부터 우선 체포해 추방하고 일터 급습도 재개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에 의해 추방사령관으로 지명된 톰 호먼 지명자는 출범 첫날부터 강력히 실시되는 초대형 추방작전에서는 형사범죄자와 최종 추방령을 받은 이민자들부터 추적해 추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터 단속도 재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국경 총수로 불리는 책임자에게 40년 베테랑 이민단속 요원이자 일기 때 이민세관 집행국 국장대행을 지낸 톰 호먼 씨를 지명했습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로 분류되는 보충 플랜을 운용하는 민간 보험사들이 간단한 홈케어 등의 과도한 비용을 청구해서 한 해에 수십억 달러씩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연방보건부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대형 민간 보험사들은 특히 메디케어 수혜자들의 가정에 간호사 등을 보내고 치료 없이 간단한 진단만 하고도 1회에 2,000달러 안팎을 청구해서 메디케어에서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년층과 장애인들 6천만 명 이상이 가입돼 있는 메디케어 정부건강보험 예산이 과다 청구로 의심되는 민간 보험사들에게 너무 낭비되고 있다는 의문이 또 제기된 것입니다. 65세 이상 노년층과 장애인 등 6,060만 명이 가입돼 있는 메디케어는 의료비의 80%만 커버되기 때문에 민간 보험사들이 운영하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또는 메디케어 서플리먼트 등의 추가로 가입해 20%를 커버받고 있습니다. 현재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에 추가 가입한 사람들은 전체 메디케어 가입자의 절반을 넘는 3,300만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생아 백일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백일해는 보르데텔라균에 감염돼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으로 100일 동안 기침이 멈추지 않는다는 데서 명칭이 나왔습니다. 영국은 지난 9월까지 13,952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영아 10명이 사망했습니다. 13만 명의 환자가 나온 프랑스에서는 소아 22명, 성인 13명이 사망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올해 22,273명의 환자가 나왔으며 지난해 2명, 2022년 1명의 영아가 각각 사망한 바 있습니다. 시카고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지난 11일 오전 데스플레인시의 미군 참전 용사회 주관으로 열린 베테랑스 데이를 기리는 행사가 100여 명의 참전 용사들과 가족들,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석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등의 미군 참전 용사 전우들을 기리는 베테랑스 데이 행사는 매년 11월 11일 오전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데스플레인 시장은 물론 로라 머피 주 상원 의원, 이진 교육위원, 데스플레인의 지역시 의원들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현장 소식을 이진 의원을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진 의원님,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굿모닝 시카고 애청자 여러분. 지난 11일 월요일에 미국 참전 용사회 주관으로 열린 베테랑스 데이 행사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네, 현장 소식을 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전 용사들을 기리는 그런 행사들이 꾸준히 열리고 있는데요. 저희 데스플레인 지역 쪽에 포스트 36 미군 참전 용사 전우회에서는 11월 11일 11시에 그 시간에 맞춰서 매년 이 행사를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참전 용사들 아마 세계 1차 대전에서부터 2차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등등을 다 포함을 해서 참전했던 용사들을 전우들을 기리고 생각하는 그러한 그 행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참석해서 그 어르신들 이번에는 98세 된 1차 대전쟁에 참석하셨던 미군 참전용사 어르신이 참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모두 기립박수를 하고 아주 뭉클한 그러한 그 행사를 가지게 됐고, 그 관계돼 있는 뭐 제한군인회, 6.25 참전용사회, 한인회 뭐 등등 여러 분들을 포함을 해서 작년에 진행되었던 그 한국 전쟁 관련된 그 동상을 시카고에서 전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이 참여해주고 또 제정도 후원을 해줘서
그 분들께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공식적인 인사를 참석하신 관객들, 그러니까 참전용사 그 가족들, 또 지역 미국 주민들한테 정식으로 그 감사의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뜻깊은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7일 목요일 오후에는 메인타운십 이진교육의원과 홀리킴 레이카운티 재무관, 장혜라 시카고 옥타 무역인 협회장, 박재관 옥튼대학교 정치지망생과 함께 일리노이주 북서쪽에 위치한 볼로시를 방문하여 시장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방문 목적에 대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그 볼로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국제 교류에 대한 도시 자매 결연에 대한 그거를 무척 희망을 가지고 그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좋은 그 서로 혜택이 될 수 있는 한국의 볼로시와 걸맞는 그러한 지역구와 를 찾아서 연결해 드리려고 그 이번에 방문 미팅을 함께 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 한국의 문화, 경제, 사회를 통해서 교육과 함께 좋은 그 MOU 그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계속 찾고 있고 연결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네, 서로에게 비즈니스와 교육은 물론 문화를 통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인터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오는 12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시카고 예봉교회에서 시카고 교협 총회가 열립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제51회기 임원 및 감사 선출과 신구 임원 인사 및 교체, 안건 토의, 새 회원 환영식과 회의록 채택 등의 시간이 마련될 예정이며 2025년도 주요 사역들에 대해서도 나눌 예정입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오전 중에는 구름 끼고 흐린 날씨 이어지면서 곳곳에 비 소식 예보됐습니다. 외출 시 우산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살짝 오르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 54도, 밤 최저 기온 51도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가을 햇살이 곳곳에 퍼져 있는 어느 날에도 마음 한구석에는 심한 빗줄기가 내릴 때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의 교제 속에서도 깔깔거리고 웃지만 그 순간에도 문득 심한 소외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문득 그런 날 있잖아요. 행복만이 가득할 것 같은 특별한 날에도 홀로 지내며 소리 없이 울고 싶은 날. 우린 때로는 그렇게 흔들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굿모닝 시카고를 통해서 힘내시라는 말 전해드리면서 오늘 굿모닝 시카고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 풍성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